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다양한 배포 기법과 이러한 것이 저희 AWS 상에서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강연에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CI/CD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희 AWS 상에서 CI/CD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살펴보고요. 다양한 배포 기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롤링, 블루그린, 그리고 카나리아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루그린 배포에 대한 데모를 보시는 순서로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CD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I/CD라는 말은 아마 AWS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DevOps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CI, Continuous Integration 같은 경우는 모든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 리포지토리에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체크인한 코드는 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검증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코드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작은 범위의 코드를 자주 빌드하는 것을 통해 이제 트러블 슈팅에 시간을 조금 덜 쏟고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배포 가능한 어셋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셋의 경우는 언제든지 테스트나 스테이징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으로 자동으로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Continuous Delivery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으로 이제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Continuous Deployment가 있습니다. 이 Continuous Deployment와 이 Delivery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Continuous Delivery 기법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보통 언제 프로덕션으로 푸시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ontinuous Deployment 같은 경우는 그런 개발자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코드가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가 Continuous Integration이고 어느 단계가 이제 Continuous Delivery고 Continuous Deployment인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Continuous Delivery를 살펴보시게 되면 프로덕션 앞에 일종의 매뉴얼한 승인 혹은 이제 일종의 게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CI/CD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무엇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배포를 얼마나 많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 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자주 배포를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이제 총 4번 정도만 운영 환경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포 작업에는 언제나 많은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때문에 이러한 운영 환경으로의 배포 작업은 모두 야간 작업을 통해서 많이들 운영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했는데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밤새워 배포했던 것을 롤백해야 되는 굉장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한 번씩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거의 동일합니다. 빠르게 혁신하려면 빠르게 배포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개발자들이 코드를 체크인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프로덕션에 반영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고요. 그리고 야근은 모두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업무 시간 내에 배포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롤백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은 최대한 피하기를 원하시고요. 만약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롤백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CI/CD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CI/CD를 통해서는 우선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와 테스트 그리고 이제 배포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개발팀에서는 개발하고 검증팀에서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러한 과정 모두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웨어 릴리즈 사이클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게 자주 배포를 하는 것이 CI/CD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배포에 들어가는 뭐 어떤 비용이나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체크인하고 빌드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에러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I/CD를 저희 아마존.com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존.co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모놀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컴파일하는 데만 이제 18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9년에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이 거대했던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단위로 나눴고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투피자 팀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7에서 8명 정도의 팀원들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투피자 팀 단위의 수천 개의 서비스 팀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팀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전달과 합쳐져서 연간 5천만 건 정도 자동으로 프로덕션으로 배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1초에 약 1.5회 정도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저희 아마존에서는 개발을 했고요. 그때의 도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굉장히 다양한 개발자 도구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com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CI/CD를 통해서는 앞에 보시는 이제 6가지의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화를 통해서 협업이 굉장히 향상되고요. 엔드 유저에게 개발한 코드를 신속하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두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포 작업이 이제 자동화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과 보안 역시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I/CD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30배 더 많은 배포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0배 짧은 리드 타임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휴먼 에러가 최대한 배제가 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60배 더 적은 실패와 굉장히 빠른 롤백, 168배나 빠른 롤백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WS에서 CI/CD를 구축했을 때 어떠한 형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릴리즈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에 앞에 보시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 이제 CI, Continuous Integr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소스 코드 리퍼지토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퍼지토리는 이제 소스 단계에 해당하게 되고요. 개발자는 개발한 코드를 해당 리퍼지토리에 체크인하는 소스 단계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해당 코드를 갖고 새로운 빌드를 만들고 컴파일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배포 가능한 어셋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빌드 단계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내가 개발한 로컬 PC가 아닌 다른 뭐 개발 환경이나 운영, 스테이징 환경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는 이제 테스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뭐 통합 테스트나 부하 테스트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으로 디플로이 하는 프로덕션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AWS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스 리퍼지토리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 커밋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드와 테스트에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 빌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젠킨스나 다른 서드파티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에 이제 빌드를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배포 프로세스를 가시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스테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는 뭐 코드 커밋이나 Git 그리고 이제 빗버켓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AWS에서는 코드 커밋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커밋의 특징은 저희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굉장히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에 업로드 하시는 소스 코드를 KMS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해당 소스 코드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IAM 권한을 통해서 제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풀 리퀘스트 역시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 리뷰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드 단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는 코드 빌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빌드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이제 컴파일해주고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배포 가능한 어셋을 만드는 기능을 코드 빌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VPC에 접근하실 수 있는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소스 코드를 퍼블릭 인터넷을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VPC 내에서 빌드하고 싶으시면 이 VPC 액세스 기능을 통해서 그 내가 구성한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코드를 빌드하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젠킨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젠킨스에는 저희 AWS와의 연동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까지 마친 다음에는 테스팅을 통해서 업데이트한 코드가 다양한 환경에서 적합한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테스트는 UI 테스트나 로드 테스트, 그리고 통합이나 API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프로덕션으로 배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슈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단계가 바로 테스트 단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스텝입니다. 그 프로덕션 환경으로 빌드하고 테스트까지 마친 업데이트를 릴리즈하는 단계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CI/CD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덕션 단계를 더욱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CI/CD를 도입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덕션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정한 리소스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자동으로 배포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배포 기법들이 있습니다. 롤링 배포, 블루그린, 그리고 이제 카나리아 방식의 배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배포 자동화가 저희 AWS 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자가 있고요. 그 개발자가 저희 AWS 상에 구축해야 되는 CI/CD를 위한 리소스들은 모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작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따라서 실제 사용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리소스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했을 때는 소스 단계의 리포지토리에 해당하는 코드 커밋, 그리고 전체 배포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컴파일하고 배포 가능한 어셋을 만들 코드 빌드, 그리고 중간에는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단계를 SNS와 연동을 해서 어떤 매뉴얼한 승인 작업을 이메일이나 푸시 알림을 통해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마지막으로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환경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체크인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체크인하면 코드 파이프라인이 이를 디텍팅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내가 지정한 대로 코드 배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 코드 빌드를 통해서 빌드나 테스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완료가 된다면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이제 스테이징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프라 구성이 완료가 되면 코드 디플로이가 실제로 인스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스테이징 환경의 구성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SNS가 그 QA팀이나 어떤 매니저에게 알림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QA팀이 스테이징 환경에 접속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것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매뉴얼하게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프로덕션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코드 디플로이가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환경에도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운영 환경까지도 자동으로 모든 변경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배포 프로세스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다양한 배포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롤링 배포 혹은 이제 롤링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 롤링 배포의 경우는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하나씩 배치 형태로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배포될 때마다 구버전이 하나씩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총 10대의 인스턴스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가정해 보면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한 대 추가가 되게 되면
총 11대의 인스턴스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9버전의 인스턴스 하나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 인스턴스는 10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은 자원이 한정적인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인스턴스가 최대 10개밖에 없는 경우에 이 롤링 배포가 굉장히 적합한 배포 기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롤링 배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ECS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지만 그 엘라스틱 빈스톡 등을 이용해서 EC2 인스턴스가 배포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나리오에서는 9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롤링 배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중간에 어떤 조건을 뒀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헬시 퍼센트가 5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포 과정 중에 절반의 인스턴스가 종료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롤링 배포를 하실 때도 어떤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번의 배치 작업으로 뭐 10% 배포하실지 혹은 20% 배포하실지 등을 직접 설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롤링 배포 같은 경우는 자원이 한정적일 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디자이어드 카운트가 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는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2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9버전의 인스턴스는 2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배포를 시작하게 되면 9버전 애플리케이션과의 커넥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 50%라고 하는 설정을 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이제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로드 밸런서에 붙게 되면은 다시 서비스는 이제 100% 헬시한 정상 상태가 됩니다. 새 버전이 이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이후에 다시 9버전과의 어떤 커넥션을 종료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배포를 하게 되면 중단 없이 롤링 업데이트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방법은 모든 유스 케이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다른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프로덕션 트래픽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이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롤백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덕션에서는 동일한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때는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블루그린 배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9버전의 애플리케이션과 나란히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프로덕션 트래픽을 처리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그린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전 그 롤링 배포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운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9버전으로 롤백 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 블루그린 배포를 구성하실 때는 뭐 DNS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는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기준으로 해서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블루와 그린 2개의 서비스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호스트 기반으로 라우팅이 되게 되고요. 우선 현재 프로덕션 환경이죠. www.example.com으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기존의 블루 환경으로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나 혹은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그린 환경 같은 경우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프로덕션 트래픽은 여전히 블루 환경으로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그린 환경으로는 next.example.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QA팀이나 개발팀은 다음 새로운 DNS 주소로 접근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별이 되면 다음과 같이 리스너를 스와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www.example.com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버전인 그린 환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next.example.com은 이제 9버전인 블루 환경으로 스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린 버전이 잘 동작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별이 되면 이 9버전인 블루 버전을 제거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배포 전략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던 롤링 배포와 다른 점은 그 배포 프로세스 중에는 현재 2개를 운영 중이시면 2배에 해당하는 4대의 인스턴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 배포 과정 중에는 무조건 2배수의 리소스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 이제 블루그린 환경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방식 배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나리아 방식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으로 랜덤하게 혹은 이제 어떤 정해진 속성에 따라서 전환시킬 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고요. 그 일부 사용자에게만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 일부 사용자에게 배포했던 새로운 버전을 전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카나리아 방식의 배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나리아 방식의 배포는 A/B 테스팅을 함께 해야 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배포 기법입니다. 그 A/B 테스팅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웹사이트 방문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임의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누고요. 2 집단 중에 이제 어느 집단이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더 좋은 아웃풋이 나는지를 평가하는 기법이 바로 A/B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방식을 통해서 배포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A/B 테스팅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배포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덕션을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할지 혹은 교체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동작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좌측에 블루 환경으로만 서비스 중이고요. 새로운 그린 환경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블루와 그린 사이에는 이제 라우터 53을 통해서 트래픽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10%의 트래픽만을 새로운 그린 환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혹은 A/B 테스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새로운 그린 환경에서 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는지와 같은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린 환경에 대한 피드백이 꽤 괜찮게 되면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이동하던 중에 어떤 에러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버전의 피드백이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면은 다시 9버전으로 트래픽을 이동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을 통해서 쭉 배포를 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이동을 해서 이제 모든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인 그린 환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필요 없게 된 블루 환경은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제거 전에는 언제든지 롤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CI/CD 파이프라인과 블루그린 배포에 관련된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9버전과 새로운 버전 모두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이전의 새로운 버전 같은 경우는 8080 포트를 통해서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8080 포트를 통해서 접속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스왑하는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배포 프로세스를 위해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데모를 보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DNS 이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0.1 버전의 블루 환경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버전이 이제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환경 모두에서 0.1 버전의 블루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뒀습니다. 소스 단계, 이제 코드 빌드를 이용한 빌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프로덕션 환경인지 판별하는 이제 AWS 람다 코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블루와 그린 환경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왑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코드 리파지토리로는 S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드 커밋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S3를 그 코드 리파지토리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0.2의 그린 환경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코드를 체크인하는 것과 같이 이제 S3 버킷에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한 뒤에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잠시 후에 소스 코드가 업로드 된 것을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 디텍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우선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해둔 배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코드 빌드를 통해서 그 고랭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도커 이미지 만드는 작업 역시도 코드 빌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도커 이미지를 만든 이후에는 어느 것이 프로덕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0 포트가 프로덕션 환경이고요. 8080이 이제 새로운 환경인 것을 해당 람다 함수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별을 한 다음에는 블루 환경과 그린 환경 모두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블루 환경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변경하지 않게 되고요. 새로운 버전은 이제 그린 환경으로만 배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가 완료되면 다시 DNS 주소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9버전인 프로덕션 환경은 동일하게 0.1 버전의 블루 환경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그린 환경은 8080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만 접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트래픽에 어떤 변화가 있진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뉴얼하게 승인 단계를 코드 파이프라인에 넣어뒀습니다. 때문에 이제 shipit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줘야만 프로덕션 환경으로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 스왑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람다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스왑하게 되는 이제 람다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스왑이 완료가 되면 기존 프로덕션 트래픽은 이제 0.2 버전의 새로운 그린 환경으로 접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전 9버전은 8080 포트로 접근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필요가 없다면은 해당 블루 환경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끝난 뒤에 다음 링크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AWS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교육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AWS 이노베이트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